이번 제주항공 비행기 사고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일본의 여고생 100만 명 이상이 자퇴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더 이상 학교에서는 배울 게 없다고 일본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 일본 여학생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며 돌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오사카의 고등학교 3학년생 모네예요. 어릴 때부터 카페나 레스토랑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꿈이었죠. 모네, 네 나이에 인테리어는 너무 이른 거 아니니? 건축학과를 나와서 최소 10년은 경험을 쌓아야지. 부모님의 걱정 어린 눈빛이 마음에 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인테리어 관련 책을 보고 디자인 프로그램도 독학했죠. 틈나는 대로 카페에 가서 공간 구조를 스케치하고 조명의 위치까지 꼼꼼히 기록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국의 디자이너에 보게 되었어요. 뭐야, 저 디자이너. 나랑 동갑이잖아? 충격이었어요. 22살의 젊은 디자이너가 벌써 자신만의 카페 브랜드를 디자인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의 작품을 본 순간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전통적인 한옥 요소와 현대적인 디자인의 조화, 과감한 색채 사용,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감각이 돋보이는 공간 구성. 이건 오사카에서는 상상도 못할 디자인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댓글이었어요. 역시 젊은 디자이너가 만든 공간이라 트렌디하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실력이 중요한 거죠. 이런 걸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더 자세히 찾아보니 서울에는 젊은 디자이너들의 활약이 대단했어요. 20대 초반부터 자신만의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디자이너들도 있었고, 대기업 카페 브랜드의 디자인을 맡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혹시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오사카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로 늘어선 카페들. 하지만 왜인지 모두 비슷비슷해 보였어요. 안전하고 무난한, 그래서 특별할 것 없는 디자인들. 밤늦게까지 한국의 카페 디자인을 찾아보았어요. 한국의 디자이너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과감한 시도는 오히려 박수받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 교복을 입으며 거울을 보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가방에 늘 챙기던 스케치북을 넣으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너무 어리다는 말에 주저하지 않기로요. 제 디자인이 단순한 로망이 아닌 실현 가능한 꿈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틈틈이 한국의 디자인 잡지도 보고 한국 디자이너들의 SNS도 열심히 팔로우했죠. 이제는 변할 때예요. 제가 선택한 이 길을 끝까지 걸어볼 거예요. 한국행을 결심하고 나서 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는 한국어 공부, 방과 후에는 디자인 프로그램 연습, 주말에는 인테리어 관련 자격증 공부까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죠.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디자인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우와, 학생들이 직접 상업 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다니. 한국의 디자인 학교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학생들이 실제 카페나 레스토랑의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것이 실제로 채택되어 오픈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여기는 1학년 학생의 작품이라고요? 서울의 한 디자인 학교 온라인 전시회를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1학년 학생의 포트폴리오였는데 이미 프로페셔널한 수준이었거든요. 게다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최신 디자인 프로그램과 장비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요. 한국어 공부도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특히 인테리어 관련 용어들을 배울 때면 더욱 열심히 했죠. 공간, 인테리어, 분위기. 이런 단어들을 배울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한국어 선생님께서는 제 꿈을 듣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모네 씨, 이건 카페 인테리어 관련 한국 예능이에요. 한번 보면서 공부해보는 건 어때요? 덕분에 한국의 카페 문화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카페들이 많다는 거였죠. 서울 성수동의 인더스트리얼 카페, 제주도의 자연 친화적인 카페, 부산의 오션뷰 카페. 하나하나 공부할수록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일본의 카페들이 안전하고 무난한 디자인을 추구한다면 한국의 카페들은 각자의 개성을 뚜렷하게 살리고 있었죠. SNS에서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들을 팔로우하면서 더 큰 자극을 받았어요. 오늘은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카페를 디자인했어요. 빈티지 가구와 현대 미술을 접목한 새로운 시도를 해봤습니다. 폐공장을 북유럽 감성의 카페로 리모델링했어요. 그들의 포스팅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디자인에는 정답이 없다는 걸. 중요한 건 자신만의 시각과 철학이라는 걸. 오사카의 카페들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시선으로요. 왜 이 공간은 이렇게 배치되었을까? 이 조명은 어떤 효과를 노린 걸까?
이 가구 배치가 주는 느낌은 뭘까? 매일 방과 후에는 다른 카페를 방문했어요. 스케치하고 사진 찍고 분석하고 때로는 카페 주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아가씨 자주 보이네요. 디자인에 관심 있어요? 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많이 어려울 텐데. 괜찮아요? 이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전 더욱 확신했어요. 제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유튜브로 본 서울 카페들의 변신은 더욱 놀라웠어요. 오래된 창고가 힙한 카페로, 낡은 주택이 예술적인 공간으로 바뀌는 과정.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젊은 디자이너들이 있었죠. 저기서라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 프로그램 공부도 시작했어요. 3D 모델링, 렌더링, 도면 작성. 밤늦게까지 연습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게 즐거웠어요. 한국 디자인 학교의 입학 요강도 꼼꼼히 살펴봤어요. 놀랍게도 포트폴리오 심사에서는 나이나 경력이 아닌 오직 창의성과 가능성만을 본다고 해요. 이건 제가 찾던 거예요. 부모님께 한국 유학을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당연히 반대하셨어요. 모네, 일본에도 좋은 학교가 많잖아. 너무 먼 곳까지 가서. 하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드렸어요. 한국의 디자인 교육 시스템, 젊은 디자이너들의 성공 사례,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만든 포트폴리오까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마침내 부모님도 제 결심을 이해해 주셨어요. 오히려 이제는 모네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매일이 새로웠어요. 힘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오사카의 밤거리. 이제 곧 이 풍경 대신 서울의 밤거리를 보게 되겠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달랐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그림 같았거든요. 천장의 곡선, 자연광을 활용한 조명,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공간 구성. 이게 바로 한국의 디자인 감각인가요? 디자인 학교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네 씨, 이곳이 학생들의 작업실이에요. 24시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답니다. 넓은 스튜디오에는 최신식 디자인 워크스테이션이 줄지어 있었고 3D 프린터와 목공 작업장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심지어 재료비도 학교에서 지원된다고 해요. 저 정말 1학년도 이걸 다 사용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여기서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뭐든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나이나 학년에 상관없이요. 입학식 날 교수님의 말씀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여러분은 이제 디자이너입니다. 더 이상 학생이라는 틀에 갇히지 마세요. 첫날부터 프로처럼 생각하고 프로처럼 작업하세요. 수업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첫 과제부터 실제 카페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거든요. 성수동에 있는 실제 카페예요. 오너님이 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원하신답니다. 일본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1학년 학생에게 실제 상업 공간을 맡기다니.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교수님의 말씀이 용기를 주었어요. 모네 씨, 일본에서 온 당신의 시각이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상상해 보세요. 프로젝트를 위해 성수동을 돌아다녔어요. 그곳에서 본 카페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오래된 공장을 개조한 카페, 컨테이너로 만든 팝업 스토어, 한옥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갤러리 카페. 각각의 공간이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어요. 이런 게 가능하구나. 더 놀라웠던 건 카페 주인분들의 태도였어요. 학생이 왔다고요? 어서 와요. 우리 카페 구석구석 다 구경해 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물어봐도 좋아요. 오사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학생을 동등한 디자이너로 대해주시다니. 첫 프레젠테이션 날 긴장된 마음으로 제 디자인을 발표했어요. 저는 일본의 다다미 문화와 한국의 카페 문화를 접목해보고 싶었어요. 좌식 공간이지만 모던하고 세련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쳤을 때 교수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모네 씨, 정말 훌륭한 시도예요. 이런 문화적 융합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거예요. 카페 오너님도 제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신선하네요. 젊은 감각과 전통이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이대로 진행해보고 싶은데 실제로 제 디자인이 채택되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현장 감리부터 가구 선정, 조명 설치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죠. 모네, 이 벽지는 이렇게 발라야 효과가 더 좋아. 조명은 이 각도로 설치하면 공간이 더 넓어 보일 거야. 선배들과 현장 기술자분들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나이나 경험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동등한 디자이너로 대해주셨죠. 카페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은 마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린 스케치가 실제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가슴이 뛰었죠. 오픈 전날 밤 혼자 카페에 남아 공간을 둘러보았어요.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였어요. 마치 저의 미래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죠. 이제야 진짜 디자이너가 된 것 같아요. 첫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 더 큰 도전이 찾아왔어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청년 디자이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가로수길의 복합 문화 공간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3층 규모의 건물 전체를요. 교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있었죠. 그동안의 경험이 자신감을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첫 번째 발표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모네 씨, 이 설계는 법적 허용 면적을 초과했어요. 게다가 비상구 위치도 규정에 맞지 않네요. 너무 디자인에만 집중한 나머지 기본적인 건축 법규를 간과한 거예요. 일본이었다면 아마 이 정도 실수로 프로젝트에서 배제됐을 거예요. 하지만 반응은 달랐어요. 괜찮아요. 이런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자, 이제 함께 수정해 볼까요? 선배들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도와주었어요. 건축 법규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해 주셨죠.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어. 중요한 건 이런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거야. 수정된 설계를 가지고 두 번째 발표를 했을 때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어요. 오히려 이게 더 좋아졌어요. 제약사항을 창의적으로 해결했네요. 건물의 구조적 한계를 역으로 활용해 공중 정원과 계단식 테라스를 만든 제 아이디어가 호평을 받았어요. 실수가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공사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벽을 철거하면 구조적으로 위험할 것 같은데 현장 책임자의 말씀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제가 제안한 개방형 구조가 실현 불가능해진 거죠. 하지만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제약을 새로운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기로 했죠. 벽을 완전히 철거하는 대신 일부만 개방하고 나머지는 미디어 월로 만들면 어떨까요? 이 제안은 오히려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어요. 구조적 한계를 디지털 아트와 결합해 새로운 공간 경험을 만들어낸 거죠. 역시 젊은 감각이네요. 이런 아이디어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건물주께서 특히 만족해 하셨어요. 덕분에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아 더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었죠. 공간이 하나둘 완성되어 갈수록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워졌어요. 이런 공간은 처음 봐요. 인스타에 올리고 싶은 스팟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도 이런 복합문화 공간이 필요했어요. 특히 자랑스러웠던 건 일본 건축 잡지에서 취재를 요청해 온 거예요. 도쿄에서는 상상도 못할 디자인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젊은 디자이너가. 취재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그토록 꿈꾸던 혁신적인 디자이너로 인정받고 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프로젝트가 끝난 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네 씨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실수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만들어냈죠. 이게 바로 진정한 디자이너의 자세예요. 그날 밤 완성된 건물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진정한 디자인은 완벽함이 아닌 도전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는 걸.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앞으로의 가능성처럼 반짝였어요. 이제 더 큰 꿈을 꿔도 될까요?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서울시의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거예요. 모네 씨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혁신적인 디자인을 하는 젊은 디자이너가 필요했거든요. 심사위원분의 말씀에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외국인인데다 이제 갓 졸업하는 학생인데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다니. 지원 내용은 더 놀라웠어요. 성수동의 작업실 공간을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초기 설비 지원금도 있고요. 멘토링 프로그램도 받으실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젊은 디자이너에게 이런 전폭적인 지원을. 모네 디자인 스튜디오. 드디어 제 이름을 건 스튜디오를 열었어요. 성수동의 오래된 공장 건물을 개조한 공간이었죠. 높은 천장과 커다란 창문들. 제가 꿈꾸던 바로 그런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어요. 첫 달에는 의뢰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죠. 과연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멘토님께서 조언해 주셨어요. 모네 씨만의 특별한 것이 뭔가요? 일본인으로서 또 젊은 디자이너로서 가진 강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가진 독특한 시각을 살려야 한다는 걸. 일본의 미니멀리즘과 한국의 대담한 디자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디자인을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세심한 디테일과 한국의 과감한 색채 사용을 접목한 거죠. 첫 의뢰는 뜻밖의 곳에서 왔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모네 씨의 작업을 봤어요. 저희 카페 체인 전체를 리디자인해 주실 수 있나요? 유명 카페 체인의 제안이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전 프로젝트들에서 배운 자신감이 있었죠. 일본의 다다미 룸에서 영감을 받은 프라이빗 공간과 한국의 활기찬 카페 문화를 결합해보고 싶어요. 제 제안은 대성공이었어요. 첫 매장이 오픈하자마자 SNS에서 화제가 됐죠. 이런 콘셉트는 처음이에요. 일본의 차분함과 한국의 트렌디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졌네요. 다음 지점은 어디에 생기나요? 연이어 새로운 의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부티크 호텔, 레스토랑, 쇼룸. 그리고 가장 기뻤던 의뢰는 도쿄에서 온 거예요. 한국에서 성공하신 걸 보고 연락드립니다. 저희 신주쿠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맡아주시겠어요? 예전에 저를 무시했던 그 회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신주쿠 프로젝트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경험을 살려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보고 싶어요. 스튜디오도 커져갔어요. 한국인 디자이너들도 채용하고 일본인 인턴도 받았죠. 특히 뿌듯했던 건 저처럼 꿈을 안고 한국에 온 일본인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선배님, 저도 선배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여기는 한국이니까요.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1년이 지난 후 제 스튜디오는 서울에서 가장 핫한 디자인 회사 중 하나가 되었어요. 아시아 디자인 어워드에서 신인상을 받았을 때는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역시 모네였어. 우리가 눈여겨본 보석이었지. 한국과 일본의 감성을 이렇게 잘 융합한 디자이너는 처음이에요. 수상소감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들을 잡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너무 어리다는 편견에 갇혀 있었겠죠. 작업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의 꿈을 도와줄 차례인가요? 새로 시작할 프로젝트에 스케치를 하면서 가슴이 설렜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으니까요. 모네 대표님 파리 디자인 위크에서 아시아 대표 디자이너로 발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스튜디오에서의 성공 이후 이런 제안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더구나 파리 디자인 위크의 메인 스피커로.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당신의 스토리야말로 지금 세계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예요. 동양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이너로서 파리로 떠나기 전 성수동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미팅이 있었어요. 새로 입사한 신입 디자이너들과 인턴들이 모였죠. 대표님, 저희끼리 잘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불안한 눈빛에서 예전의 제 모습을 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 스튜디오니까요. 파리에서의 발표는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놓았어요. 제가 설명한 하이브리드 디자인 철학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거예요. 일본의 미니멀리즘과 한국의 혁신적인 감각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융합하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디자인의 미래군요. 발표 후 세계 각지에서 협업 제안이 쏟아졌어요. 밀라노의 가구 브랜드, 뉴욕의 호텔 체인, 두바이의 쇼핑몰까지.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스튜디오의 베이스는 계속 서울이어야 해요. 서울로 돌아온 후 더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제가 받은 기회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었거든요. 모네 디자이너를 설립했어요. 꿈꾸는 젊은 디자이너들을 위한 교육 공간이죠. 나이, 국적, 경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의 열정과 창의성만이 중요해요. 학원에는 일본은 물론 아시아 각국에서 학생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의 옛 모습을 보았죠. 어느 날 오사카에서 온 한 학생이 물었어요. 선배님, 정말 저희도 할 수 있을까요? 따뜻하게 답해 주었어요. 물론이에요. 저도 여러분처럼 시작했으니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가슴이 설렜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의 꿈을 도와주는 위치가 되었다는 게 신기했죠. 디자인은 국경이 없어요. 하지만 저에게 있어 서울은 특별해요. 제 꿈이 시작된 곳이니까요.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서울의 청년 디자이너들을 위한 지원은 계속했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밤 학원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이 불빛들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이 도시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게 실감났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제 이야기 지켜봐 주실래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이 더욱 반짝였어요. 마치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가능성처럼,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날 누군가의 꿈처럼.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윤이는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